정부와 의료계가 이걸 막기 위해서 6차례 협상을 벌였고 최종 합의문까지는 마련됐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의협이 아닌 의협 밑에 있겠죠. 뭐 대한전공의협의회 여기에서 거부가 되면서 그 최종 합의문이 결렬이 된 것인데요. 의협과 정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여론은 어떤지 김성환의 뉴스소다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시사야의 진행 맡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정책 철회만 주장하다 합의 내용을 번복했다. 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부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협과 대전협이 입장을 번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했다 이러면서 강하게 오늘 비난을 했습니다. 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사흘 전부터거든요. 네. 지난 23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시겠지만 대전협하고 만났었잖아요. 대전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네. 인턴 레지던트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전협 측은 집단 휴진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 뉴스 있었어요. 예, 그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예. 약간 뭔가 대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예. 다음 날 의협과 정세균 총리가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예. 그때는 의협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실무 협의를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요. 실무협의회 의견 접근이 됐다. 네,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는 거죠. 일종의 이제 서로 간의 양측의 대표를 보내서 대표가 뭔가 합의문을 만들기로 한 거죠. 네. 이때부터 양측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밤샘 협상을 벌여서 네. 어제 새벽 극적으로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새벽에. 예. 근데 최대집 회장이 대전협 전공의들과 한번 좀 협의를 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예. 어제 대전협이 회의를 열고 합의를 그냥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합의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2차 진료 거부 집단 휴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의사협회 간에는 합의점을 찾았고 네. 합의문을 썼는데 이것을 대한전공의협의회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협의체가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합의한 내용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그러니까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상당히 자세하게 공개를 했어요. 네. 그동안 최대 쟁점은 정책 추진 의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의대 정원 막 늘린다고 막 일방적으로 늘린다 이렇게 의사 쪽에서는 비난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의 의협 측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전면 백지화하라. 네. 그러니까 아예 정책 추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워낙 엄중하니까 일단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백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만큼은 의협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유보하겠다. 예. 근데 이 유보하고 네. 전면 철회하고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선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더 양보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문구상으로만 본다면 네. 중단이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의사 정원 늘리고 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유보하다고 했다가 네. 그 이후에 의협 쪽에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유보가 아닌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문 이런 그 합의할 때 단어 하나하나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또 협의 기간 중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고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단해 놓고 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더라도 정부가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해야 정책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합의문대로라면 정부가 의협과 협의라든가 동의 같은 것 없이는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 또한 대전협 전공의협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도 불만족스럽다.
이러면서 합의안을 거부한 겁니다. 그럼 전공의들은 왜 합의안을 거부한 걸까요? 이제 어제 오후 7시에 긴급 비상대책회의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합의문을 놓고 격론이 오갔답니다. 근데 격론 끝에 이제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심지어는 최대집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런 전언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밀한 내용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대전협이 3가지 입장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왜 이번에 이제 거부를 했는지가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네. 잘못된 정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위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면 철회 아니면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래 전공의들 입장에서 뭐 제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의사 전문의가 되고 바깥에 나가서 개업을 한 개업 의사들 같은 경우에 그게 의사협회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의사들이 새롭게 배출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타격이 덜할 것이다. 예. 하지만 그리고, 의사협회가 아닌 전공의들은 그러니까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앞으로 끝나고 나면 새로 개업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다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새롭게 의사들이 배출돼서 올라와요. 그럼 자기들은 낀 세대가 될 것이다. 이것에 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해서 물론 이제 젊은 혈기도 있겠지만 끝까지 정책 추진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 전면 철폐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좀 잠깐 뒤에 놔두고요. 네. 우선 먼저 그 의사 쪽에 의사협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요구 사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4대 뭐였어요? 요구사항. 예.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이렇게 4가지를 정책 추진 과제를 전면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 아시다시피 의료 사각지대 같은 그러니까 지역의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보건소장 없다는 곳 많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공공의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메우기 위해서 202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의대생 정원을 400명씩 늘리겠다. 네. 지역의사 300명, 감염내과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그리고 의과학자 50명. 이렇게 해서 400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네.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특별 입학 전형으로 의대에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비대면 진료 도입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의사와 환자가 화상으로 만나서 진료를 한다거나 네.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거나 기계가 그것에 대해서 의사가 진단을 내린다거나 이런 방식인데 사실 우리의 목소리가 그동안에 있기는 했었어요.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고 의료 서비스 질을 낮출 수 있다. 더군다나 민영 의료가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면 공공의료가 지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특히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게 뭐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거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한방 첩약 급여화. 이 용어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한약 지금 건강보험 안 되는데 이거 도입하게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약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는. 예. 뭐 예를 들면 월경통,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관리 이렇게 3개 질환에 대해서 한방 첩약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의협 측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의협 측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한방 첩약 급여와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 게 있기는 합니다. 공공의대 설립 방식에는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보니까 정부는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고 뭐 의료단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얘기도 하는데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나 이런 곳에서는 근데 의협 쪽은 의사가 안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예. 근데 지금 정부는 의사면허 보유자가 16만 명이지만 실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숫자는 한 10만 명이다. OECD가 평균이 한 3명 정도가 되는데 서울은 3.1명이기 때문에 거의 근접해 있지만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다. 이 지역 간 편차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사협회는 지금 한국의 의사 증가율로 따져요. 네. 의사협회는 증가율이 OECD 최고 수준이다. 2040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명까지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협 쪽에서는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말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증가율을 얘기하는데 예. OECD 국가들도 계속 의사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거의 또 지금 비율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의학이 더욱더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협 측은 나중에 가서 의사가 남아돌 것이다 얘기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년층의 의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의사 숫자가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서로 간에 찬반 양론이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이건 참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요. 공공의대를 별도로 설립해서 소화할 것이냐 아니면 대학에 별도로 지역의사 선발 과정을 둘 것인가 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몇 개를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과에 따라서 담당 과에 따라서 의사 수가 지원 수가 다르다고 하는데 공공의대가 그런 그 비선호 과를 좀 집중적으로 담당해 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성형외과나 이런 데 너무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 예, 돈이 되는 과에 너무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공공의대가 그런 공백을 좀 메워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좀 여쭤볼 텐데 공공의대 선발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이게 뭔 뉴스예요 이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시민단체 이름만 들어가면 운동권이 뭔가 다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댓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2018년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얘기를 그때 이제 꺼냈었어요. 이미. 예. 그때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 다시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전문가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학생 선발할 때.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따지니까 사람들이 무슨 시민단체가 의대도 잘 모를 텐데. 예. 근데 이게 의학전문대학원이에요. 의대가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건데 이걸 일반 입시처럼 이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시도 추천위원회가 정부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추천을 하게 되는 건데 두세 배 추천을 하면 최종적으로 공공의대에서 선발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장 추천 같은 거 있잖아요. 대학 들어갈 때.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인성평가도 하거든요. 학생 선발할 때.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시민사회단체가 추천을 일부 사람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과하다고 말하거나 좀 오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수도권 소재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지금 서로 퇴로를 차단하고 강대강으로 가는 거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전공의 쪽에서는 블랙아웃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립이 좀 계속되고 있네요. 자,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